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지난 보니까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좀 오른 반면에 유가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유가가 공교롭게 상승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네.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안정 기대감 이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전일에는 지금 주식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지금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전일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포인트를 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한쪽 면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에 따라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데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한일같이 주가가 떨어졌고 경기 침체 이런 영향들 또 물론 반대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 가능성 이에 따라서 물가 지표의 피크아웃 가능성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다는 시장에 대한 메시지 이에 따라서 FOMC에서는 강도 높은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적인 펀더멘털을 고려해서 천천히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는 이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일의 시장은 일부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이런 내용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지표 이쪽에 배팅하는 그래서 전일 주가는 긍정적인 쪽에 무게중심을 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 가뜩이나 좀 높아져 있었는데 러시아 사태로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전을 보여야 우리 유가나 주가의 진정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 살펴봤던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유가가 이제 이란에 대한 희망 속에 안정세를 좀 보였지만 공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의 이런 전쟁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뭐 일부 유럽으로 석유광 수출하고 있는 쪽을 뭐 잠그고 그다음에 흑해 쪽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결과적으로 중단했다. 자,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예상치 않았던 거고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가가 치솟는 이런 모습들. 뭐 유가가 당연히 치솟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들인데 러시아가 이런 세계 질서에 따라서 유가를 공급해주면서 각국이 이제 공조화 현상 속에서 어떤 경기적인 성장성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최근의 흑해 문제 쪽에서도 유가를 갖다 중단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다른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군사화 확대에 쓰지 않는 건가? 자, 이런 점들도 우려스러운데 이런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구원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는 하더라도 이런 이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경제 제재, 원유 수출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란 쪽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란 핵 협상 기대감, 이런 핵 협상 기대감이 만약에 있어진다면 네. 결과적으로 미국을 통한 세계적으로는 이란이 이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물 밑에서 핵 협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네. 그렇다면 이란이 결과적으로 이런 원유 수출을 갖다가 확산시키면서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10에서 15달러 정도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구원투수 쪽에 이란 쪽에 어떤 핵 협상의 기대를 모으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구원투수인 이란 쪽으로 하여금 어떤 유가를 갖다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쉐일 오일을 뭐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가속화되면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유가가 더 치솟는 뭐 세계 경제 가뜩이나 좀 힘든데 더 둔화 우려감인데 네. 이란 쪽에서 어떤 실마리 타결 가능성과 함께 전일 유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란에 대한 핵 협상 타결과 함께 네. 다시 이란 쪽에서 적극적인 원유 수출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이 늘어난다면 네. 다시 한번 유가는 진정시킬 수 있는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실파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좀 희망 섞인 메시지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송유관 폐쇄, 그로 인한 유가 급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런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책으로 이란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좀 의존을 하려면요, 핵 협상이라는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일어나지 않고요, 원만한 합의를 찾아서 이 유가 급등세를 조금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좀 비난을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CEO가 좀 강력하게 좀 비난을 한 거는 조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자산 관리 뭐 1위라고 할 수 있는 네, 블랙록에서도 네. 사실상 러시아 쪽에 펀드를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화 종식 상당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 침공, 전쟁 이런 점들은 단순한 어떤 전쟁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세계가 지금 공조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생산하는 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수출 다변화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을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로 되돌리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네. 세계화 질서를 무력화시켰다. 다시 되돌아갔다. 이런 모습들인데 물론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한때는 뭐 세계의 구원 투수다. 항상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가 물론 트럼프 쪽에서 무슨 뭐 코로나가 심각하게 터지면서 미국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실패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다. 자국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뭐야 미국 이런 나라가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가? 뭐 우리만 잘 살겠다는 거야? 이런 뭐 내용도 있는데 물론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손을 잡는 그리고 같이 한번 공조화를 하자 뭐 이런 상황까지 갈리는 상황에서 뭐 유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결과적으로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 예상치 않았던 어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 여기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러시아가 다시 한번 뭐 유럽으로 수출하는 어떤 그 가스관에 대한 중단,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에 어떤 생산하는 이런 수출 물자를 중단, 이런 쪽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과 유럽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를 버리자, 러시아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넉지 러시아와 중국은 안 되는 나라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의 어떤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러시아를 이제 고립시키고 미국에 생산하는 것만 뭐 생산을 쓰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쓰자. 각국의 나라들이 다시 한번 고립되는 이런 모습들로 연출될 수 있는 상당히 우려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빨리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나라는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일례로 지금 코카콜라가 과거에 어떤 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어떤 공산주의 쪽으로 일컬어지는 네네. 러시아라든가 이쪽 이제 수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코카콜라나 이런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 이런 그 소비재들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을 하면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뭐 같이 이제 살아가는 쪽이구나. 뭐 평화 쪽으로 상당히 기대를 모으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주식을 샀던 이런 모습들인데 네. 좀 전에 이런 모습들 뭐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러시아 채권은 다 팔겠다. 사지도 않겠다. 이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자, 이런 모습들이 네. 다시 한번 과거의 냉전으로 돌아갈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문제들이 가뜩이나 좀 해결이 잘 돼서 다시 한번 세계가 손을 맞잡고 네.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키도록 뭐 손을 맞잡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레리 핑크의 발언은요, 세계 경제 세계화의 종식에 대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토 지도자들도요, 매니저님, 러시아의 압박에 대한 이런 논의를 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목요일 날 브뤼셀에서 회의가 있는데 나토 정상들도 이제 손을 맞잡고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네.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뭐 그렇다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뭐 벨라루스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과거의 옛 소련 옹토에 있는 이런 네.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시작하게 되면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소련으로 가자는 건가? 자, 이런 점들과 함께 나토의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네. 논의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네. 내용들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과거의 어떤 지금 전혀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한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내용들 한쪽에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 한번 나서서 아니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급기야는 이렇게 지금 발을 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자국 내 이제 산업을 좀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좀 발을 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본인들의 자국 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뭐 많이 수출하는 그런 유가라든가 이런 쪽, 그래서 사실은 일단 러시아 쪽에 미국에서도 물론 유가가 생산되지만 네. 미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이런 유가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수입을 해왔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강도 높게 수입을 했었고, 뭐 이에 따라서 특히 독일 같은 나라도 제조업 기반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유가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생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일단 러시아가 뭐 이런 내용들 일부 이제 뭐 수출을 중단하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데 물론 러시아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자국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만약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지속되게 된다면 네.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 쪽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국의 나라들이 뭐 결과적으로 최근에 전일 어떤 그 좀 전에 나온 뉴스들 뭐 심지어는 그 뭐 엔비디아가 그 인텔 쪽에 손을 잡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도 네, 네. 물론 뭐 생산 기반에 하게 되면 뭐 대만 쪽에 이런 쪽 뭐 삼성전자 인텔 쪽인데 미국의 이제 어떤 엔비디아도 인텔 쪽에 생산하는 쪽 네, 이런 네. 쪽에 손을 잡겠다는 것들은 점점점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음. 각국의 이익되는 쪽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네. 쪽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네. 뭐 이런 점들은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네.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뭐 공조가 좀 마무리되면서 뭐 어떤 그 해결책이 좀 상당히 네. 나와서 뭐 국제 종조가 좀 잘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바이든 정부도 제조업 부흥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흥 뭐 이런 쪽인데 전일 미국의 주가가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다, 금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봐서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왜 주가가 올랐을까? 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일부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애플에 대한 뭐 연일 애플에 대한 뭐 일주일 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네. 뭐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 이런 점들인데 바이든 쪽에서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높은 어떤 인플레이션 쪽에서 전 세계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히 우리나라, 네. 미국 이런 쪽에서는 네.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점들을 어떤 그 바이든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조업 쪽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그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어떤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여기에 따라 테슬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들,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주, 이런 네. 성장주 그리고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런 대형 기술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다는 점. 네. 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부를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네. 일부를 좀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하셔야 향후의 미래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업 기반의 좀 미국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등 영업이익이 담보가 되는 이런 대형 기술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부흥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짜실 때 이런 기술주, 대형 기술주, 제조업 관련한 그런 종목에 좀 주목하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저희 해외 이제 증시 이슈들 중에 이제 러시아의 좀 의존도가 높은 좀 상품 가격이 좀 급등을 했고요. 또 높은 인플레이션 등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이어서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종목을 새롭게 세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것 뉴스를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상품 가격 급등 이 내용이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까지는 어떤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떤 유가라든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밀, 네네. 우리가 먹는 곡물 이런 쪽인데 네. 이런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재편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자기 나라 생산하고 있는 이런 유가 일부분을 틀어 잠그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아니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유가를 갖다가 수출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물건을 필요한 거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이제 일부 러시아가 이런 그 가스관을 갖다가 중단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그 군사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제 각국이 손을 잡지 말자. 네. 이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유리한 쪽으로만 가자. 네. 이런 쪽이 이제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를 다른 나라에 주지 않고 우리나라만 먹고 사는데 쓰겠다. 자, 이런 쪽이 상당히 발전하는 점들인데 네. 자, 이런 점들이 만약에 가속화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1970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로 손을 잡지 말고 우리 것만 먹고 살자. 이런 주의가 심하게 되면서 네. 전 세계가 이제 대공황에 빠지는 그래서 끝없는 주가에 대한 폭락, 경제에 대한 침체 상당히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런 시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뭐 손을 맞잡고 뭐 자기 나라 생산하는 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같이 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네. 이제 이런 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쪽을 뭐 서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네 나라에 힘쓰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만약 이런 점들이 지속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되는 건 없고 이제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더 높게 만들어서 수출 쪽에 상당히 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가시화되게 된다면 특히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쪽이 상당히 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이런 점들이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만약 이런 점들이 지속하게 된다면 이제 각국은 자기네 나라에 생산하는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 빨리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도 뭐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런 점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밤 이제 해외 증시 마감 상황 또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국내 증시 좀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장에 이제 개장 전 우리 매니저님께서 조금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가 좀 그래도 낙폭을 점점 줄여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 얘기가 그대로 좀 진행됐던 전일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주가가 전일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속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세 이 내용만 보고 시장에서는 야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상당히 힘든데 실업수당을 타가나는 사람이 줄었다. 그렇다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 늘었다는 거네. 긍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주가가 뜰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의 힘에 입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전일 미국에서 봤지만 일부 성장주, 제조업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렇다면 이에 따른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을 봤던 종목들이 러시아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러시아에서 우리가 공급받았던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쪽을 자꾸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틀어막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가스를 공급받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 풍력과 에너지를 더 가속화시키자 이런 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일 우리 시장에서 OCI라는 종목이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네. 미국과 어떤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는 태양광의 확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도 이제 상승 이후에 외국인 움직임을 보고 우로 갈수록 물론 매물이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종목을 보게 되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속에서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점점 이제 종목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는 올라갈 만하면 떨어진다, 또 네. 떨어질 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박스권으로 갇힌다 하더라도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다 같이 가자, 왜 내 거는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장성 있는 종목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한 메이저급 매니저들은 더 좋은 종목만 산다. 이런 쪽을 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이제 종목군들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종목은 더 떨어진다. 네. 이런 쪽을 상당히 좀 유념해 보시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문제 사태 이후에 점점점 이제 성장주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을 리밸런싱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가져가더라도 더 좋은 종목으로 이번 기회에 네.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일부를 좀 갈아타는 이런 전략이 네. 하반기를 겨냥해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역시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시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 뭐 풍력, 전기차 관련주 등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음원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